전라남도가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순천의 한 하천에서 떼죽음을 당한 숭어가 발견됐습니다. 인근 양식장에서 죽은 숭어를 무단 방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순천시는 양식어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최근 현대제철 사례를 들어 광양제철소의 대기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환경 개선 내용과 현대제철이 진행한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과거 목포와 무안을 이어주던 통학열차가 지나갔던 동목포역에 열차가 복원됐습니다. 철길과 열차를 복원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200만 원, 그 외에는 업종별로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업종들도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소득 감소로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농어촌 민박 미등록 사업자, 절하류 화훼 농가, 여행업체, 예술인 등 7개 업종에 대해서 긴급 돌봄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특별히 피해가 큰 1만 4천여 취약 분야 사업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의 한 하천에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한 숭어가 발견돼 긴급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크기가 비슷한 숭어가 대부분이어서 양식장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인근 양식장에서 죽은 숭어를 무단 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양식어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 별량면의 한 하천입니다. 폐사한 숭어가 하천 곳곳에 떠올라 있습니다. 지난 1일까지만 해도 하천 일대를 덮을 정도로 상당한 양이었지만 이틀 동안 긴급 수거가 이뤄졌습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수거된 숭어입니다. 길 가장자리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거하지 못한 숭어도 상당수입니다. 숭어 폐사의 원인은 양식장에서 죽은 숭어를 불법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한파로 인해 양식장의 산소 공급기마저 얼어버리면서 숭어 수만여 마리가 폐사됐는데 양식장에서 차단 장치 없이 수조에 물을 방류하면서 숭어가 하천으로 딸려 나간 겁니다. 순천시는 해당 양식어가가 무허가 양식장으로 파악됐다며 검토를 거쳐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그 해당 양식업자는 지금 불러다가 일단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저축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 위법 여부가 그때 결정이 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양식어가는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조물을 방류하다가 차단 장치가 빠진 걸 확인했다며 명백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거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갑자기 막 아프게 하고 잠깐 이제 그 병원 가기는 가요. 동생이 이거 가려다가 물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냥 다른 걸로 막으면서. 해당 양식장에서 하천으로 무단 배출된 숭어는 모두 500에서 600kg으로 추정되는 상황. 순천시는 해당 양식어가를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고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뒤로 보이는 건 광양제철소입니다.
최근 광양시의회가 채택한 공동 성명서에는 광양제철소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배경에는 현대제철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광양제철소의 환경 개선 계획 자료를 입수해 비교해봤습니다. 현대제철의 개선 노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김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광양제철소의 대기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고로가 이상 압력으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브리더를 개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철 공정에서는 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해서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을 저감을 시켰습니다. 성명서 채택의 배경이 된 현대제철은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고로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유럽의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 회사와 협업해 새로운 가스 청정 밸브를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1차 안전 밸브를 활용하면 고로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 가스가 여러 단계 정화된 뒤 배출된다는 겁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모든 고로에 설치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광양제철소는 어떨까? 취재진이 입수한 광양제철소의 환경 개선 진행 현황 자료를 보면 고로 브리더 관리를 위해 작업 절차를 개선하고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고로 브리더 시설 개선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대제철보다 소극적인 편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세미 브리더, 쉽게 말해 유해가스를 걸러 배출하는 배관을 확대했다는 건데 3고로에만 한정돼 있는 데다 지난해 고로 내부 부피를 늘렸기 때문에 개선보다는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게다가 광양제철소는 개선 이후 실제로 오염도가 저감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고로 세미브리더 개선 전후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측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높은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환경 개선 추진 실적을 대외에 공개하겠다는 제철소의 기존 계획과도 차이가 있고 현대제철이 환경 개선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도 포스코가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로 공정 개선이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세미를 얼마나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미를 통해서 얼마나 오염도를 낮췄는지 이런 것들을 전라남도라든지 포스코가 측정을 해서 지역 사회에 이 측정 결과를 공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기간 제기된 문제를 두고 각자 다른 대안을 내놓은 두 기업. 광양제철소의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역사회의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남 목포에는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간이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목포역인데요. 간이역사와 철도가 철거된 자리에 철길과 열차를 복원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 속 풍경. 목포의 간이역 기능을 냈던 옛 동목포역의 모습입니다. 간이역이 조성된 건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지난 1953년 8월. 완행열차 비둘기호와 통일호가 정차했던 곳이지만 갈수록 이용객이 줄면서 선로 복선화 사업을 계기로 2003년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철도가 사라진 자리엔 공원이 생겨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옛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울 가는 기찻길인데 이용객이 많았어. 그 동목포 역제는 조그맣했고 지금은 이제 역사는 없어져 버리고 저 할아버지 안근디가 역사터라고 이제 이만큼 폐시석 하나 있고. 역사와 철도가 사라져버린 옛 동목포역 인근에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철도 위에 놓인 무궁화호 열차 2칸이 공원 산책로 일대에 들어선 겁니다.
1980년대 이후 동목포역은 목포와 무안을 이어주는 통학열차가 오갔던 지역. 동목포역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따내면서 열차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열차의 카페와 공방을 운영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이제 기차 주량이 들어서고 우리 낭만 열차 1953 이 공간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관광의 어떤 그 시작점, 목포 시민분들이 이곳을 시작으로 또 원도심까지 또 이렇게 도보로 다양한 관광 테마들을 경험하시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목포시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재생 공모를 하면은 우리 시는 적극 검토해서 소규모 재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도와서. 호남선의 종착역을 눈앞에 둔 마지막 간이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동목포역이 도시재생을 통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3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그런데 봄이 오는 걸 치샘하는지 찬바람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추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엔 날씨가 꽤 포근했는데 다시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 변화가 최근 들어서 좀 잦은 것 같은데 기온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일 아침 서울 영하 8.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월 6일 서울 영하 18.6도까지 떨어지는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이후 그 추위와 누그러짐이 뚜렷하게 반복되는 삼한사원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올겨울 우리나라 전형적인 겨울 날씨 특징을 보인 이유가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남쪽까지 쳐져 내려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다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치고 올라가면 날씨가 풀리는 그런 뚜렷한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전국이 영상 날씨를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에 이어서 바로 또 이일 아침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좀 기온 변화가 잦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기온이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네, 그 올겨울 삼한상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위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3일 아침 기온도 2일 아침처럼 영하 한 8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고 4일 영하 한 6도 내외, 5일 아침까지 영하의 기온을 보이다가 5일 낮부터는 완전히 날씨가 풀리는 그런 날씨를 보여서 이번 추위는 한 3일 정도의 반짝 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꽃샘 추위가 더 매섭다고들 하는데 이번 주에 눈이나 비 소식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추위가 찾아오는 와중에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3일 밤과 4일 아침 사이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이고 기온이 낮은 그 강원도 산간 지역, 특히 중부지방,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눈이 그 3일 밤과 4일 아침 사이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눈과 비가 한 차례 더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눈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남 목포에서 4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2일 정오를 기해 1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목포시 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43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서울을 방문한 뒤 목포에 돌아왔고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 안내 문자를 받고 검사를 진행한 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